네, 오늘 오후에 국민의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를 만나 창당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현장에 구아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창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정계 복귀 선언하신 뒤에 또 창당대회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정식 출범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귀국한 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창당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 당을 만든 이유 자체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어떻게든 다시 바로잡겠다 그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도 느끼시지만 또 뿌듯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라가 워낙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오늘 바로 그 코로나19 감염 환자 500분이 이제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어쩌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같이 의과대학을 다녔었던 그 다른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도 이런 날에 큰 책임을 맡은 만큼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오늘 창당대회를 보니까 좀 독특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시도당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창당대회를 진행을 한 것도 있고 또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뭐 공유정당 그리고 이제 작지만 강한 정당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또 4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별점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창당도 마쳤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점들을 좀 실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당대회가 뭐 단순한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이 전당대회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전국에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형태로 시도를 한 겁니다.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 위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가 좀 썰렁한 전당대회가 그 취지에 맞는 건데. 네, 창당대회. 네. 네, 그 취지에 반해서 너무 많이 와주셨습니다만 다들 그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원활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셨던 이 정당이 다른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숫자만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 공유정당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그 정도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정책 제안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고 또 담당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입법화까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그 제안자들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지금 이 법안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유정당 그것을 만들고자 해서 오늘 제가 직접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사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대처가 여러 가지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안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통 처음 이렇게 감염병이 퍼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막고 이제 일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자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국가적인 방역 대책을 바꿔야 됩니다.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거 말고 다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아마도 국가에서 저는 조만간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약을 연기하거나 또는 집회를 가급적이면 열지 않도록 권고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서로 이렇게 대규모의 관중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감염 퍼지는 속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병원들도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병원들이 한 환자가 감염 의심자가 발생되면 병원 전체가 폐쇄되는데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응급 환자라든지 또는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만성질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도 이러한 그 병원 그 시스템 자체도 제대로 이제 비상 상황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장기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좀 더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치료제 개발을 독려를 해야 됩니다. 치료제 개발.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꼭 중요한 3가지 정도입니다. 정당 대표가 할 말이 아니라 의학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런 말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그 국민의당이 출범은 했지만 뭐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또 반문연대를 기치로 해서 나중에 좀 선거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독자 노선을 강조를 해오셨는데 뭐 입장이 어떠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요즘은 처음 출범하면은 얼마간은 봐주는 그런 허니문 피리어드도 없나 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요. 저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책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그런 책 제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정당이건 또는 사람이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제대로 잘 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 여러 번 흔들어 주셔야 제대로 정당이 잘 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지금 막 출범을 하셨고 선거가 이제 50일 정도 남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뭐 구체적인 총선 목표 그리고 뭐 의석수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아마도 전체 정당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당 내에서 공천을 포함해서 진영이 갖춰지면 다른 두 거대 정당과 같은 시기에 아마 발표할 수 있지 않겠냐, 3월쯤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35에서 40석 예상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35에서? 네, 근데 이번 경우도 아직 정당 구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남에 기반한 3당이 아직도 아마 곧 통합될 것 같습니다만 거기가 어느 정도 정당 구도가 정리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공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좋은 분들을 보고 진영이 갖춰지면 아마도 3월 정도에 다른 두 정당과 더 늦지 않게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